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세대별 나뉘는 명칭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가장 최근의 세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대별 성장기와 변화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으며 모든 세대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본인이 해당하는 세대와 비교하며 시청하시면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할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럴까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 부머.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 후 태어난 1955년생에서 1974년생을 말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였기에 베이비붐 세대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교육을 받았지만 중장년이 되어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세대로, 중장년이 되어서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후천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습득한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후 세대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베이비 부머들의 공통점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태어나 전쟁으로 망가진 국가의 재건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화와 생산 능력의 강화를 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적 발전과 변화를 겪었으며 독재 정권과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기의 사회에 진출해 모든 학력 계층에서 사회초년기에 일자리 수혜를 받으며 산업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치열한 대학 입시를 겪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베이비붐 세대 중 약 70%가 고졸 이하로 대학 진학률이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학 진학은 곧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이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부모가 된 베이비붐 세대는 거의 모두가 자녀에게 대학 진학을 갈구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도 학력의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학 진학 여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평가받곤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 세대인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게 교육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과거 농경사회의 관념이었던 가족주의, 가부장제를 버리지 못한 채 산업사회의 제1 성공요건인 교육, 정보화 능력주의 사회를 체감하고 가족의 유지 및 성공을 위해 자녀들의 교육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TVN의 응답하라 1988입니다. 회사의 충성심이 가장 강한 세대로 직업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년퇴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조직 문화에 익숙하고 대부분 승진을 목표하기 때문에 위계 질서와 상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즘 세대에게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X세대, 주로 1970년생에서 1980년생을 말합니다. 1991년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커플랜드의 소설 X세대 제너레이션 X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이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지만 마땅하게 정의할 용어가 없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세세한 구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90년대의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X세대는 디지털 시대 전, 즉 지금처럼 TV와 휴대폰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후천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적응해갔죠. 그렇다 보니 현재는 디지털 시대임에도 이전의 아날로그 감성과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은 테이프, LP, CD, 삐삐, 워크맨, 마이마이, 필름 카메라, 레트로 오디오, 손편지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감성을 현재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빈티지가 Z세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들의 경제적 풍요와 함께 본격적으로 해외 문화와 소비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컬러 TV와 라디오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문화와 감성을 이끌며 X세대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와 함께 대중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H.O.T, 잭스키스 등 1세대 아이돌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과 팬클럽 문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TVN의 응답하라 1994
있어요. 응답하라 1997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전 세대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세대입니다. 개인적인 삶과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무실 모습도 칸막이가 있는 회사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강한 개성을 바탕으로 팀, 부서,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MZ세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요즘 MZ세대가 칸막이가 처진 사무실이 아닌 공유 오피스를 추구하는 것과는 확연하게 성향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개인의 성과보다는 팀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Y세대, 밀레니얼 세대 1981년생에서 1996년생을 주로 말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즈음 성인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X세대의 다음 세대라는 의미로 Y세대라고 불리며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낳은 자식으로서 전쟁 후 대량 출산 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2차로 메아리처럼 다시 한번 출생붐을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나이대는 현재 25세에서 40세 정도입니다. 21세기 초의 청년 시절을 보낸 세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유년기에는 크게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의 재통일, 9.11 테러 등의 시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8년 하계 올림픽 개최와 OECD 가입,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의 시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컴퓨터와 휴대폰의 발전을 경험하며 자란 세대인 만큼 인터넷, SNS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능숙하여 태그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을 진학하는 것,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승진하는 것 등이 성공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죠. 밀레니얼 세대는 워라밸을 가장 강조하는 세대입니다. 학창 시절 학교학원 집으로 본인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연봉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며 또한 승진에 큰 욕심이 없고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고민하는 세대라고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회사가 정년을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보장, 안정성, 승진보다는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취미생활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Z세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Z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Z세대 나이대는 현재 12세에서 26세 정도입니다. Z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디지털인데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2000년대 초반 IT 붐 이후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는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보유율이 98%로 TV나 컴퓨터보다 휴대폰이 더 친숙하고 글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에 가장 친숙한 세대입니다. Z세대는 사물 인터넷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모든 것이 터치 한 번으로 조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Z세대의 부모는 X세대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워라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로 직업은 삶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직장에 크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알파 세대 주로 2010년생, 2024년생을 말합니다. 21세기 출생자로만 구성된 첫 세대이므로 A세대라는 이름을 고려했지만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인 알파를 따왔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에는 2030년부터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계와 소통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영유아기의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스피커와 동요를 부르는 등 스마트 기기를 장난감으로 대신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이 위주인 검색 엔진보다 시각적 자극에 더 민감하여 동영상 위주인 검색 엔진을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회사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를 바꿔놓았다면 이후 Z세대와 알파 세대는 앞으로 한 직업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직종을 끊임없이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세대보다 재택근무,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삶, 조기 은퇴 등에 익숙하며 일자리나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고용주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다른 세대들에 비해 더 오래 장수할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을 통한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 다른 세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가 만들었던 세상과 이제부터 MZ세대, 알파세대가 만들어 나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차이점이 생길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시나요? 다양한 세대들의 특징을 알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